근데 임진왜란 사실 뭐 흐름이 좀 복잡하다 뿐이지 외울 건 없지 않아요? 네, 외울 거 없어요. 뭐 많아요. 자, 조선 후기사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만 하고 이제 마칠게요. 자, 조선 후기 정치사부터 먼저 들어가야 되겠죠? 자, 지금까지 했던 왕들이 총 여러분들 14명이었어요. 태, 정, 태, 세, 문, 단, 세, 예, 성, 연, 중, 인, 명, 선이었어요. 그죠? 네. 그래서 선조가 임진왜란이니까 선조까지 해가지고 조선 전기의 임금들의 그 업적이라든지 흐름을 싹 다 정리한 겁니다. 그죠? 그럼 이제 조선 후기로 들어가는데 조선 후기는 이제 어떻게 되느냐? 광, 인, 효, 현, 숙, 경, 영, 정순, 헌철, 고순 이렇게 가거든요. 민재 뭐 나중에 하면 돼요. 지금 안 해도 돼. 그러니까 이제 조선 후기의 첫 포문을 여는 왕이 누구야? 광인요연, 숙경영. 광해군입니다. 근데 왜 종이나 조로 안 끝나고 또 군으로 끝나냐? 알죠? 예, 폐위돼서 그래요. 그래서 조선 임금 중에 폐위된 임금이 2명 있습니다. 연산군하고 광해군하고. 그러면 그럼 광해군도 엄청 폭군이어가지고 이 사람이 쫓겨났겠구나. 약간 폭군 성향이 있는데 연산군하고는 조금 달라. 연산군은 진짜 또라이였고 이 사람은 약간 억울하게 쫓겨난 감이 없잖아 있긴 하거든요. 그래서 광해군에 대해서 보도록 하는데 그거 앞서가지고 앞에 조금 여러분들 그 정치 변화 그거 조금 해야 돼. 뭘 해야 되냐면은 비변사입니다. 비변사. 예. 자, 비변사라고 하는 것이 도대체 뭐냐? 비변사는 원래 임시기구였어요. 임시기구. 그 임시기구란 말이 무슨 말이에요? 잠시 있다가 없어질 기구였단 말이야. 뭐를 대비해가지고 만들어진 거냐? 중종 때 그 삼포외란이라는 게 있거든요. 삼포외란. 어디에서 외란이 일어났다는 거야? 삼포에서. 삼포 기억나? 부산포. 오? 뭔데? 뭐? 그래, 그걸 개항한 거. 연포. 다포요? 다포는 그 고려의 그 기둥 양식이 다포였잖아. 주심포, 다포. 제포, 그렇죠. 그래서 제포, 연포, 부산포. 일본하고 교류하기 위해서 열어줬잖아. 그래서 세견선 왔다 갔다 하고 그랬었잖아. 그치? 근데 진짜 중요한 말은 안 나왔어. 그 열게 된 계약조. 민재야, 계약조. 기억 안 나? 계약조. 세종시기 때 계약조를 체결해가지고 일본과 교류를 하잖아요. 기억나시죠? 자, 근데 그 삼포에서 외란이 일어났다는 거야. 일본 놈들한테 교류해주기 위해 가지고 삼포를 개항을 했었는데 거기에서 일본 놈들이 기모딱 이러면서 반란이. 근데 이게 꽤 컸거든, 반란이. 그래서 일본 놈들이 우리를 쳐들어올 수 있겠다. 영원히 우리가 일본하고 친하게 지낼 수는 없겠다라는 걱정이 들어가지고 외국과의 어떠한 그런 전투, 전쟁 이런 거에 대비하기 위해 가지고 임시기구로 설치한 게 뭐냐면은 비변사였단 말이야. 그런데 이 비변사의 힘이 점점 강력해져. 왜 그러냐면은 일본 놈들이 계속 쳐들어오거든. 삼포회란 이후에 또 하나 더 있어요. 명종시기 때 을묘외변이라고 하는 것도 있어요. 을묘외변. 한 번도 안 들어봤지? 그럼 적어놔. 을묘외변. 그러니까 삼포회란. 비변사 만들어졌죠? 그 위에 을묘외변.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은 내가 늘 얘기하잖아. 방구 같은 거라고. 방구가 잦으면 뭐가 나온다? 똥이 나온다. 민재가 히히 나는 방구쟁이 붕 부칙 그렇게 되는 거라니까. 내가 옛날 얘기했잖아. 선생님이 옛날 초등학교 때 청소할 때 애들이 막 시끄럽게 청소하는데 방구가 너무 마려워가지고 뿡 했는데 어떻게 되었다? 뿌직이었다니까. 그래서 내가 그때 울었다 그랬잖아. 내가 얘기 안 했었나? 했잖아. 그래. 방구인 줄 알았는데 방구가 아니었다. 유명한 사건이잖아요. 그리고 제가 그때 초등학교 4학년이었는데 초등학교 4학년 때 아니야, 좀 고학년이었어. 4학년 정도였어. 근데 장난치면서 방구 끼다가 울면서 집에 갔다니까. 그때가 청소 시간이었으니까 망정이지. 1교시였으면 평생 놀림감이죠. 평생 놀림감. 학교에서 안 들켰어요. 안 들켰죠? 냄새가 나요. 아니, 청소 시간이었다니까. 하교 시간이었어.
그래서 바로 그 쓰레받기 하고 빗자루 던지고 바로 집에 갔어. 야, 너 어디 가? 이러는데, 이러면서 갔어. 이러고 갔겠지, 이러고. 표정이 왜 그래? 바지 안 지려봤어? 너 어렸을 적에 맨날 지렸잖아, 바지에. 아, 4학년은 좀 너무한가? 어쨌든, 그래서, 삼포해란 뿡, 을묘해변 뿡, 임진왜란 부직. 그렇게 된 거예요. 예, 그래서, 임진왜란 이후에 엄청나게 어떻게 하냐면 이 기관의 힘이 강해진단 말이야. 그래서 나중에 임란 이후에 조선 최고의 기관으로 어떻게 하냐면 승격됩니다. 그러면 국방의 중요한 일을 담당하기 위해 가지고 이런 회의기관이 만들어진 건데 이게 임진왜란 이후에 힘이 엄청 강해진다는 거잖아. 그러면 어디를 압도할 정도로 강해지느냐? 가장 중요한 기관이잖아요. 의정부와 육조의 기능을 압도할 정도로 비변사의 힘이 강해졌단 말이야. 그래서 이제는 무슨 3사에 배속되고 뭐 홍문관, 사원부 이런 거 필요 없어. 어디에 들어가는 것이 가장 출세가도? 예, 비변사에 들어가는 것이 출세가도를 달리는 가장 중요한 곳이었단 말이야. 그래서 임난 이후에 조선 최고의 기관으로 승격됐다라는 거. 비변사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당시에 그 관리들이 권력을 강화시켜 나가기 위해서 비변사에 들어가려고 굉장히 노력을 많이 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기억을 조금 해두시고요. 그럼 이제 군대 개편을 하게 됩니다. 왜? 임진왜란 이후에 어떻게 합니까? 이거 빨리 우리가 군대를 강화시켜 놓지 않으면 또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국방에 많은 변화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변화가 있지만 여기에서 다루는 거는 국방 변화가 제일 중요해요. 뭘 하느냐? 우리가 원래 조선 전기에 그 수도, 그러니까 중앙을 방어했던 군대가 뭐였어요? 중앙을 방어했던 군대 이름 뭐였어요? 어이씨, 이거 다시 해야 되겠네? 자, 다시. 고려의 중앙군. 2군 6위. 그죠? 궁궐을 방어하는 거 2군. 그 다음에 수도를 방어하는 거 6위. 그 다음에 지방을 방어하는 것은 주진군, 주연군. 잘하네. 그리고 그런 거였잖아. 조선은 중앙 방어하는 것이 5위. 여기 직업군인들을 뭐라 불렀었지? 갑사. 그렇죠. 갑사라고 불렀었잖아. 그리고 이제 지방에는 수영, 병영 이렇게 나눠져가지고 싸웠었잖아요. 그죠? 예, 그거예요. 그래서 5위였는데 이게 뭘로 바뀌느냐? 중요해. 5군영이라고 하는 걸로 바뀐단 말입니다. 5군영. 몇 개의 군대가 있다? 5개의 군대가 있다. 그래서 이름이 어떻게 되느냐? 훈련도감, 그 다음에 총영청, 어영청, 수어청, 금이영인데 이름 너무 어려운데 오케이. 하나만 외우자. 뭐만? 훈련도감 하나만 외울게요. 너무 쉽잖아. 군인들이 뭘 받아야 돼? 훈련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여기 군인들을 훈련시키는 훈련도감이라고 하는 것을 시작으로 해서 5개의 군대가 차례대로 만들어지는데 한 번에 짱 하고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훈련도감을 시작으로 해가지고 총영청, 어영청, 수어청, 금이영 이런 순서대로 이제 마무리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훈련도감이 가장 중요한데 왜 중요하냐면은 이 훈련도감은 전원 직업군인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전원 직업군인. 그래서 이 직업군인들을 우리가 이제 뭐라고 해야 될까? 얘들 월급을 주려면은 뭐가 필요해? 돈이 필요하잖아. 그래서 그건 이제 나중에 경제 파트에서 좀 하고요. 이 훈련도감은 직업군인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3개의 병과가 있어. 뭐가 있느냐? 살수, 사수, 포수. 그래서 이걸 합쳐서 뭐라고 불러? 삼수병. 그러니까 훈련도감에 3개의 병과가 있는데 우리 뭐 포병, 보병, 전차병 이렇게 나눠지듯이 살수, 사수, 포수 이렇게 갖고 나눠진단 말이에요. 삼수병이라고 하거든요. 살수가 뭘까요? 암살자? 뭐 그런 건데 창이나 칼 다루는 사람. 예. 그 다음에 사수는 뭘까요? 예, 활 쏘는 사람. 사수. 그 다음에 포수가 뭘까요? 자, 일본에서 이때 뭐를 들여옵니까? 조총 들여오거든요. 드디어 이제 우리도 총 쏴. 빵빵빵빵. 그래서 이 포수는 총 쏘는 사람을 뜻해요. 아웃? 이게 아니고요. 스트라이크. 자,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직업군인으로 구성되어 있고 삼수병으로 구성되어 있고 포수 있잖아. 투수 포수. 애들 이해를 못해. 자, 그래서 5군형이라고 하는 것이 설치가 된다라는 겁니다. 제일 중요한 부대는 무슨 부대라고요? 훈련도감. 훈련도감 뭘로 구성되어 있다? 직업군인 살수, 사수, 포수로 되어 있다.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나머지는 그냥 보시면 되고요. 그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제 5군형에 깃발이 있잖아요. 이렇게. 호잇. 훈련도감. 훈련도감 깃발. 금이형 깃발. 색깔만 달라요. 어영청 깃발. 그 다음에 총영청 깃발.
그 다음에 수호청 깃발. 이렇게 갖고 총 5개가 이렇게 있잖아. 그죠? 이 중 제일 유명한 게 뭐라고요? 훈련도감. 기억을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지방군 같은 경우에는 그 잡색군이라고 하는 것이 기억나는지 모르겠지만 잡색군이라고 하는 것이 있었는데 이게 뭘로 바뀌냐면 이제 소고군으로 바뀝니다. 소고군은 앞에 있던 잡색군과 조금 다른 게 뭐냐면 잡색군은 뭐라고 해야 되지? 약간 좀 천인들이 많이 있었던 그 군대였잖아요. 근데 소고군 같은 경우에는 양반, 노비, 상민할 것 없이 다 있어요. 그럼 이거 뭐적 성격이냐? 중요해. 예비군적 성격이라고. 예비군. 아, 여기 있네. 예비군. 그래서 농한기, 농사를 안 하는 시기 때 훈련 받고, 그리고 이제 다시 어떻게 집으로 귀가하고 뭐 이런 건데, 나중에 후에 어떻게 되느냐? 양반들은 점차 누락됩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양반들은 여기에 간다 안 간다? 안 가고 나중에 뭐만 남냐면 노비하고 상민만 남게 돼가지고 있으나 없으나 한 부대가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외울 필요는 없고 그냥 뭐 이렇게 뭐 복잡하게 외울 필요는 없고 잡색군에서 무슨 군으로 변신한다? 소호군이라고 하는 것으로 변신한다라는 겁니다. 이름만 잘 외워두세요. 근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훈련도감입니다. 훈련도감 반드시 기억을 해주셔야 돼요. 자, 이게 이제 조선 후기에 일어났던 구체적인 변화 모습이고요. 자, 이제 왕으로 들어갑니다. 광해군입니다. 광해군 같은 경우에는 일단 출신을 먼저 보셔야 되는데 선조의 계비의 둘째예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 계비가 뭐예요? 후궁. 그러니까 좀 낮게 얘기하면 첩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조의 첫 자식 중에서도 둘째야. 형이 있었어. 형이 있었는데 형이 완전 개차반이었어요. 완전 분노 조절 장애가 있어가지고 사람 막 그 몽둥이로 때려 죽이고 막 이런 좀 포악한 놈이었어. 그리고 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마 이름이 이매군일 텐데 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형은 진짜 좀 아니다 싶어갖고 아예 제껴놓은 상태였고 그나마 좀 괜찮았던 애가 누구였냐면 이제 광해군이었단 말이에요. 광해군은 공이 있어요. 어떤 공이 있느냐? 임진왜란이 일어났었을 때 선조가 뭐라 그러냐면은 조정을 둘러 쪼개자. 정부를 둘러 쪼개자. 이걸 뭐라고 하냐면은 분조라고 하거든요. 분조. 나눌 분. 그 조정. 그러니까 그 정부를 둘러 쪼갠다. 왜 쪼개요? 효율된 관리를 하기 위해. 자, 뭐냐면은 선조가 만약에 임진왜란 때 사로잡혔어. 그러니까 왜군한테 죽었어. 그럼 조선 어떻게 되는 거야? 망하는 거잖아. 그럼 다음 왕이 될 사람이 가장 후보가 광해군인데 광해군한테도 어떻게 하냐면 조정의 업무를 맡겨가지고 조정을 2개로 쪼개자는 거야. 퓨전하기 전에 2개로 쪼개자는 거지. 그래서 한쪽이 죽더라도 한쪽이 살아남을 수 있게. 그래서 이 조정을 이끌고 반으로 쪼개진 조정을 이끌고 당시에 뭐를 막 모으러 다녔냐면 광해군이 의병들을 막 모으러 다녔었어요. 전국에. 그래서 나름 뭐 좀 이게 잘 이끌었었거든요. 분조를. 그래서 백성들 사이에서 이순신도 인기가 많았지만 광해군도 인기가 많았었거든요. 그래서 저 선조 저거 교통사고 나서 죽고 그죠? 광해군이 왕 됐으면 좋겠다. 이런 이제 게 돌았었단 말이야. 근데 이거를 선조가 눈치가 빠른 선조가 이거 모를 리가 없거든. 그래서 임진왜란이 끝나자마자 자기 아들이 라이벌이 된 거예요. 근데 그런 걸 느껴요. 내가 죽고 나서 왕 되는 건 상관없는데 내가 살아있는데 아들이 나보다 더 잘 나가면 열받거든. 내 가오가 상하잖아. 가오가 있을 그래서 이미 가오는 없는데 그래 아들이 나보다 더 잘 나갈 것 같은 건 열받는 거야. 그래서 또 선조가 어떤 걸 싫어했냐면은 다음 왕이 될 아들이 계비의 자식이라는 게 싫었어요. 첩이잖아. 그러니까 정통성이 없다라고 생각한 거야. 그래서 나중에 어떻게 하냐 선조는 세장가를 듭니다. 세장가를 들어서 그 세장가 든 여자를 어떻게 하냐면은 정비로 삼아요. 정비로. 그러니까 진짜 부인으로 삼단 말이야. 계비로 삼지 않고. 정비가 원래 없었어요. 정비 죽었죠. 예, 정비 죽은 상태여서 새로 세장가를 들어가지고 정비를 넣는데 그 정비의 이름이 뭐냐면은 임목대비라고 하는 여자예요. 근데 이 임목대비 사이에서 누구를 낳냐면은 아들을 낳거든. 그러니까 광해군은 이때 나이가 좀 있었고 새로 태어난 아기는 완전 아기란 말이야. 근데 선조가 누구한테 마음이 쓱 가냐면은 임목대비 사이에서 낳은 영창대군이라고 하는 아들인데 이 영창대군의 마음이 쓱 갔단 말이에요. 그럼 이제 나중에 뭔 일이 생기겠죠? 조금 있다가. 그러니까 이제 아빠하고도 라이벌 관계였고 별로 사이가 좋지 않았는데 정말 다행인 것은 선조가 죽었어요.
여기에 있는 영창대군을 다음 왕위로 지목하지 않고, 지목하지 못한 상태로 어떻게 하냐면은, 그냥 여기에 있는 광해군이 그 다음 왕이 돼버렸다고. 그래서 이제 광해군은 엄청난 시대적 사명을 띠고 어떻게 하냐면 이제 왕이 된 거예요. 왜냐면은 지금 임진왜란 때문에 국토가 어떻게 됐어? 이제 민재 얼굴처럼 다 빠았잖아.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제일 먼저 한 게 임진왜란의 피해를 수습하는 겁니다. 그래서 농지를 개간하고요. 호적을 정리하고요. 이 농지 개간하고 호적 정리 왜 해야 돼요? 세금 이제 다시 걷어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나름 피해를 수습을 하고요. 그 피해 수습의 결정판이라고 볼 수 있는 정책을 실시하는데 지금 안 할 겁니다. 뭐를 실시한다? 대동법이라고 하는 거를 광해군이 실시합니다. 반드시 외워야 됩니다. 이게 뭔데요? 지금 안 할 겁니다. 그래서 대동법을 실시하고요. 그리고 이제 광해군 하면 딱 상징인 글자가 있죠. 바로 중립외교라고 하는 걸 실시합니다. 저는 딱 그냥 두 글자로 중립 이렇게 외우라고 하는데 중립이 뭐예요, 여러분들? 사이에서 이 편도 안 들고 저 편도 안 든다. 우리 무슨 그 연예인들 문제 사건 터지면은 덮어놓고 막 비판하는 사람들 있잖아. 근데 거기에 댓글에 이런 거 달리잖아. 저는 일단 중립기어 받겠습니다. 이런 얘기 하잖아. 그 중립이야. 일단 어느 편도 들지 않는다라는 거야. 그럼 왜 이 얘기가 왜 나오느냐? 당시에 명나라가 약해지고 있고 어디가 강해지다고 그랬어요? 여진이 강력해지고 있다 그랬잖아. 그래서 이 여진족이 누르하치라고 하는 지도자를 만나면서 엄청 세지거든요. 그래가지고 만든 나라 이름이 뭐냐면은 후금이에요. 왜? 금나라는 앞에 있었잖아. 무슨 시대 때? 금나라 앞에 있었잖아. 무슨 시대 때? 우리 한국에서 무슨 시대 때? 고려. 맞잖아. 아니, 다시. 여진을 견제하기 위해서 만들었던 부대 이름. 별무반. 별무반 뭘로 돼 있어? 신고문 신의군 풍막은 일로 돼 있습니다. 보병, 기병, 그 다음에 스님들. 이렇게 이루어져 있잖아. 신보군, 신기군, 항마군 이렇게 돼 있었잖아. 민주야. 그래가지고 얻었던 영토가 어디야? 가만히 있어. 딱딱 기다리죠잉. 민주 얘기합니다. 그렇지. 그죠? 그래 나중에 이제 금나라에 뭐 4대 하냐 안 하냐로 막 싸우잖아. 누가? 묘청하고 김부식이가 싸우잖아. 묘청은 어떻게 하려고 그랬어요? 금나라를 정벌하자고 그랬고 김부식은 사대하자고 그랬잖아. 이자겸도 사대하자고 그랬었고. 그래서 이때 이제 옛날에 금나라가 있는데 그 여진족이 다시 일어난 거예요. 그래가지고 금나라를 만드는데 앞에 있던 금나라하고 이 금나라는 다른 금나라잖아. 그래서 앞에다가 후자를 붙여주는 거예요. 뒤에 나온 금이다 이래가지고. 그래서 후금이라고 하는 나라가 성립돼. 그럼 이제 조선 있고 위에 후금 있고 그 다음 저쪽에는 명나라 있는 거잖아. 근데 명나라가 힘이 약해졌다니까. 그래서 후금이 어떻게 하냐면 명나라를 막 공격을 하니까 명나라가 뭐라 그러겠어요? 야야야 좀 도와줘. 그렇지. 저렇게 나오겠지. 우리 도와줬잖아. 우리 지켜. 이렇게 할 거 아니야.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는 원래 명나라를 모시잖아요. 그리고 명나라가 우리나라를 살려줬잖아. 그래서 당시에 이제 그 신하들이 뭐라 그랬냐면 명나라는 이게 있다. 제조지은이 있다.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야. 아이유가 있다 이런 뜻이 아니고요. 제조, 다시 만들조. 우리나라를 어떻게 했다? 다시 만들어줬단 말이야. 다시 만들어줬어. 망할 뻔한 거를 다시 구해줘서 만들어줬다고. 그런 뭐가 있다? 은혜가 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은혜를 어떻게 한다? 갚아야 된다. 유교 윤리, 의리 해야 된다. 그래서 대부분의 신하들이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광해군의 생각은 좀 달라요. 광해군은 분조를 이끌면서 백성들이 얼마나 많이 죽어갔는지를 두 눈으로 똑똑히 봤거든. 그러니까 어떤 일이 있더라도 이건 하면 안 돼. 전쟁은 안 된다는 거야. 근데 만약에 우리가 명나라 편을 노골적으로 들어버리면 후금이 빡칠 거 아니야. 그럼 후금이 쳐들어오면 전쟁이야. 그럼 이거 어떻게 너희들이 이거를 해결할 거냐고. 그래서 이제 중립 외교를 실시합니다. 명과 후금, 나중에 청나라가 되죠.
청 사이에서 중립외교를 하는데 명의 때 헬프 구원 요청을 합니다. 그때 군대를 못 이기는 척 파견을 해요. 장군이 누구냐? 중요합니다. 강홍립 장군이라고 하는 장군이 있는데 강홍립을 대장으로 해가지고 1만 명의 군사를 어떻게 하냐면 파견을 합니다. 그런데 파견했을 때 밀지 비밀 명령을 내려요. 야 싸우지 마. 째. 예? 싸우지 마. 안 되겠으면 째. 아, 알겠습니다. 그래갖고 명나라가 이제 야 왔구나 구하러 왔구나 이러는데 어떻게 합니까? 역시 형이야 이러는데 나도 잡혔어. 그 있잖아요 유명한 짤. 그때 막 후금하고 싸우는 척하다가 너무 후금이 세다. 중과부족이다. 항복했다고. 그래가지고 후금한테 쓱 가가지고 저 무슨 뜻인지 아시죠 형님? 저 계속 오라 그래가지고 알죠 형님? 그러니까 알지 찡긋. 후금하고 찡긋. 조선 찡긋. 그 명나라는 뭐라고 그래? 야! 너 왜 이렇게 약해? 왜 항복했어? 너무 세요 후금이. 이러면서. 그런 거죠 뭘. 그래서 강홍님한테 군대는 못 이긴 척 파견했지만 싸우지 말라라고 밀명을 내리죠. 이거는 사실상 명나라에 대한 뭐예요? 배신이지. 잘한 거지. 배신을 해서 우리 군대가 안 상했잖아.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실리와 명분 동시에 챙기는 이런 거를 이제 하게 되고, 이거를 이제 지지하는 당파가 어느 당파냐? 중요합니다. 북인이 이거를 지지합니다. 북인이 여러분들 누구를 종주로 모셨었죠? 남명조식 선생, 그죠? 여기는 임진왜란 때 그 의병장들도 많고 이렇잖아. 근데 이제 북인이 어떻게 하냐면 이제 여기를 이제 지지를 하는데, 나머지 이제 서인이나 이런 애들은 어떻게 하냐면 불만이 증폭되죠. 어떻게 제조 지은을 잊을 수 있느냐? 어떻게 이렇게 의리 없이 할 수 있느냐? 이 말도 안 된다. 이러면서 이제 푸슝푸슝 하고 있는데, 이때 이제 계속 광해군을 무찌를 궁리만 하고 있었던 이제 사람들이 뭐를 이제 빌미로 해가지고 광해군을 쫓아내느냐? 중요합니다. 패모살제입니다. 패모살제. 말 그대로 패한다. 엄마를 패해서 가두고 살해한다. 누구를? 형제를. 이복 동생이었던 어린 영창대군을 얘가 살아남아 있으면 안 되잖아. 왜? 자기의 뭐가 될 수 있어요? 라이벌 경쟁자가 될 수 있잖아. 그리고 서인이나 이런 애들이 동태가 심상치 않아. 그래서 화근의 씨앗을 미리 잘라야 되겠다 해가지고 그러니까 배다른 엄마죠. 엄마를 감옥에다 가둬버리고 여기에 있는 자기 라이벌이었던 영창대군을 죽이는데 좀 잔인하게 죽였어요. 아니야, 그건 아니야. 그러면 안 되지. 야, 왕족을 그렇게 죽이면 안 되지. 엄마한테서 떨어뜨려 놓은 다음에 방 안에다가 집어넣었어요. 그런 다음에 방의 문을 걸어 잠궈버렸어. 한 9살 정도 됐었어. 초등학생. 근데 걸어 잠그고 불을 줬대는 거야, 보일러를. 보일러를 60도까지 떼는 거야. 그러니까 바닥이 어때요? 너무 뜨겁잖아. 그래갖고 뭐 울었어. 막 영창대군이. 거기 아무도 없느냐? 바닥이 너무 뜨겁다. 바닥 뜨거워. 그래가지고 어떻게 했냐면 그 창문 위에 매달렸어요. 조그만한 창문. 거기서 걔 누구 없느냐? 바닥이 너무 뜨겁다. 이렇게 했는데 아무도 그 주변에 사람은 있었거든. 근데 그냥 죽으라고 한 거니까. 그래서 막 울다 지쳐가지고 하고 이제 쓰러졌는데 방이 지글지글 끓잖아. 나중에 사람이 거의 반숙이 돼서 나왔어. 반숙. 계란도 아닌데 거의 반숙 익었다고. 그래서 이거를 보통 뭐라고 하냐면 이제 증살이라고 합니다. 증살. 증기할 때 증이거든요. 증살이 뭐예요? 쪄 죽였다고. 그래서 배다른 엄마는 감옥에 가둬버리고 자기 정치적 라이벌이었던 영창대군은 쪄 죽여버리고. 그냥 칼로 죽여. 그래서 이때 이 패모살제, 그 다음에 중립외교, 제조지은을 잊었다. 이런 것 때문에 어떻게 되냐면 이제 드디어 반란이 터진다고요. 그 반란 이름을 뭐라고 하냐면 인조반정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반정이란 말이 무슨 말이었어요? 안 좋았던 거, 나쁜 거를 옳은 일로 어떻게 한다? 되돌린다. 라고 한다고 그랬잖아. 그래서 앞에 무슨 반정이 있었어? 중종반정이 있었잖아. 중종반정은 누구를 물리친 건데? 연산군을 물리친 거잖아요. 근데 요것도 이제 뭐라고 하냐면 인조반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때 인조를 왕으로 세우고 광해군은 어떻게 된다? 폐위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여기 광해군은 할 거 없어요. 중리배교, 그 다음에 펜모살제, 요것만 다 기억하시면 됩니다. 됐죠? 그럼 대동법은요? 좀 이따 할 거라니까. 후kun이랄 건 딱히 없는. 그건 여러분들이 판단하셔야죠. 그거는 이제 역사를 보시면서 광해군이 정말 나쁜 사람인가? 이런 건 여러분들이 판단해도 돼. 근데 옛날에는 광해군에 대한 평가가 굉장히 후했었거든요. 근데 요새는 좀 광해군에 대한 평가가 좀 새롭게, 그래도 폐위 당할 만한 왕이었다, 약간 식으로 약간 좀 바뀌는 경향이 있더라고. 예. 그리고 하나만 더. 이때 우리나라의 가장 유명한 의학서적이죠. 바로 동의보감이 이때 만들어지게 됩니다. 우리나라의 그 의학서적 중에서 가장 유명한 거죠. 허준이 만든 거. 옛날에 그 허준이라는 드라마도 굉장히 유명했었는데. 예. 그리고 이제 이 광해군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만들어진 영화가 있는데, 영화 광해라는 영화가 있죠. 이병헌이 주연을 했었던. 그래서 거기에서 그 중리배교가 굉장히 잘 표현된 그 시퀀스가 있어요. 한번 보시면은, 아이고, 왜 보다 자는 거야, 계속, 사극을. 이게 이제 그 중리배교 할 때를 보여주는 이제 영화적 어떤 그 장면인데, 이제 설명을 듣고 이제 이 장면을 보면 이게 왜 저런지를 이해가 가죠. 무슨 장면이냐면은, 그러니까, 명예 이제 군대를 파견해야 된다. 신하들이 주장하는 장면이고, 또 이제 군대 파견할 때 명나라 황제하고 황제의 황후마마를 위해서 선물을 준비해서 갖다 줘야 된다. 뭐 이런 내용이에요. 근데 이제 한심하게 여기는 광해군의 모습인 거죠. 자, 그래서 자, 중리배교, 펜모살제, 인조반정 뭐 이런 거, 그다음에 허준의 동의보감이 이때 발간됐다라는 거 정도만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인조가 왕이 됐잖아요. 그럼 이제 어떤 결과가 오겠습니까? 후금하고 이제 싸우고 명나라한테 사대하겠지. 그럼 이제 뭐가 벌어지네? 전쟁 나겠지. 자, 이때 인조의 정책을 뭐라고 부르냐면, 중요합니다. 아까 그 핵심 내용은 뭐였었어요? 중립외교였잖아요. 이거는 뭐냐? 친명배금입니다. 자, 명나라를 친하게 지내고 금나라를 배격한다, 배척한다, 이런 뜻입니다. 그럼 당연히 오랑캐라고 자기들을 무시하니까 쳐들어올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쳐들어오게 된 게 뭐냐면은 바로 호란입니다. 오랑캐 호, 전쟁 난, 그죠? 오랑캐가 쳐들어온 전쟁, 그죠? 그럼 이제 후금이 쳐들어온다는 건데, 두 개의 호란이 있어요. 뭐가 있냐? 정묘호란하고 병자호란이 있습니다. 두 번 쳐들어와요. 정묘호란이 왜 일어났느냐? 대표적인 그 계기가 중요해. 이괄의 난이라고 하는 난이 있습니다. 이괄의 난. 이괄의 난. 이괄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여기 있는 인조가 등극하는데 굉장히 공이 컸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2등 공신이 된 거야. 1등 공신이 아니라 2등 공신. 그러니까 이제 이걸 상을 나눠줄 때 왜 나한테 1등 공신을 안 주고 2등 공신을 주냐 이거지. 푸슝푸슝. 그래가지고 이괄이 이에 불만을 품고 어떻게 하냐면 이제 반란을 일으키는데, 이 이괄의 난을 진압을 해요. 자, 진압을 하는데 이게 왜 지금 호란하고 관련이 있냐면, 이괄의 난이 진압이 됐었을 때 그때 잔당들, 남아있는 잔당들 있잖아. 그 잔당들이 어디로 도망가냐면 후금으로 도망가거든. 그래 가가지고 뭐 하는 거야? 일러 바치는 거죠. 지금 인조가 당신네들 무시하고 있다고. 여기 가가지고 떼치해주세요. 그렇게. 그래서 이제 이 이괄의 난을 배경으로 해가지고 결국 나중에 이제 쳐들어오게 되는데, 이때 요구했던 우리나라한테 대한 그 자세가 뭐냐면은, 야, 우리 형제 맹약을 맺자. 나 후금과 너희 조선 형제 맹약을 한번 맺어보자. 누가 형이야? 후금이 형이죠. 그죠? 그럼 왜 조선에 이렇게 집착하는 거야? 후방이 그렇죠. 명나라를 치기 위해서는 후방이 득금하잖아, 조선이. 그러니까 먼저 조선부터 쳐놓고 그 다음 명나라 간다, 이런 거죠. 그래서 이때 당시에 이 형제 맹약을 요구를 하는데 이제 이거를 거부했고, 이 거부한 것 때문에 어떻게 하냐면 이제 쳐들어온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때 이제 좀 막기는 맞아. 어떻게 막냐면은 정봉수라고 하는 장군이 있는데, 정봉수라는 장군의 활약으로 인해 가지고 용골산성이라는 곳에서 승리를 거두게 됩니다. 그리고 이때 인조가 어떻게 하냐면 도망을 가요. 어디로 도망가느냐? 강화도로. 강화도 괜찮죠. 고려에서도 강화도에서 꽤 버텼잖아. 그래서 강화도로 도망을 가. 그래서 노골적으로 버티기 작전으로 가니까 여기에 이제 후금도 야야야 그만 싸우자 이러면서, 왜냐하면 그때 이제 명나라와의 전투가 심화되고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나 딱 봐놨어. 이러면서 어떻게 하냐면 물러간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정묘호란의 피해는 그렇게 많지가 않았다. 그런데 병자호란은 다릅니다. 병자호란은 나라 이름이 바뀌었네? 청이에요. 그러면 이제 조선 그냥 완전 무릎 꿇려야지. 그래서 앞에 정묘호란 때는 형제의 맹약을 요구를 하지만 요때는 달라요. 요때는 뭘 요구하느냐? 군신의 맹약을 요구합니다. 신하와 임금의 관계. 누가 신하인데? 우리 조선이 신하예요. 조선이 신하. 그래가지고 이때 이거를 이제 거부하니까 누가 쳐들어오냐? 우리 세계사 시간에 배웠죠. 청태종이었던 홍타이치가 쳐들어옵니다. 홍타이치가 쳐들어요. 홍타이치. 청태종이 직접 친정을 단행을 하죠. 그래가지고 이때 많은 사람들이 이걸 막을 위해서 싸웠어. 임경업 장군이라고 하는 장군이 백마산성에서, 김준용 장군이 광교산에서 항전을 했지만 이때 청나라의 목표는 딱 하나예요. 인조 하나예요. 그래서 이렇게 싸우는 사람들이 있지만 그냥 무시하고 다 지나갑니다. 무시하고 다 지나가가지고 한양으로 쳐들어오려고 그래요. 그리고 다시 강화도로 도망가지 못하게 강화도로 가는 길목을 이렇게 막아버려요. 그러니까 강화도로 못 들어가잖아. 그래서 이제 어디로 가느냐면 그 유명한 남한산성으로 피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끝까지 방어하겠다라고 싸우는데 포위당한 상태에서 겨울이 왔단 말이에요. 도저히 이거를 버틸 수 있는 재간이 없었어. 그래서 이때 당시에 두 가지 방향으로 갈라집니다. 청나라한테 뭐 하자? 투항하자. 아니다. 끝까지 싸워가지고 우리가 보여줘야 된다. 라고 하는 파. 그래서 이거를 주전파, 주화파 나눠진다고. 자, 주전파가 뭐야? 주전. 전쟁을 하자. 그 다음에 주화. 화가 뭐야? 화목하게 지내자. 그래서 이때 당시에 주전파는 이거 외워야 돼. 김상원이라는 사람이 유명하고요. 주화론은 최명길이라는 사람이 유명합니다. 주화론이요? 네, 주화론. 주화파, 주전파. 주화론, 주전론. 그래서 주화론, 청나라하고 친하게 지내야 된다. 최명길. 주전론, 싸워야 된다. 김상원. 그래서 실제로 이 두 사람이 논리로 엄청 싸워요. 자기만의 논리를 가지고. 그래서 실록을 읽다 보면은 뭔가 마음이 두 사람의 말이 전부 옳다. 저 사람도 일리가 있고 이 사람도 일리가 있다. 그래서 최명길은 무슨 나라를 팔아먹는 그런 사람이 아니고요. 안 그러면 다 죽게 생겼는데 백성들도 다 죽게 생겼고. 그래서 최명길이 어떻게 하냐면은 항복을 하겠다라고 하는 서신을 막 이렇게 적거든. 그래갖고 왕에게 올린단 말이에요. 김상원이 뛰어가가지고 그 서신을 어떻게 했다? 다 찢어버려요. 그러면서 땅바닥에 코를 쳐박고 울면서 어찌하여 오랑캐의 신하가 되는 것을 원하십니까? 우리가 지금 맞서 싸운다면 전국에서 의병이 들불처럼 일어날 겁니다. 왜 지금 덮어놓고 항복부터 하시려고 합니까? 근데 최명길도 이렇게 얘기하거든. 저는 뭐 내가 영달을 구하기 위해서, 내가 무슨 잘 나가기 위해서 그런 게 아니다. 우리 임금님의 목숨과 우리 백성들의 목숨을 보존하기 위함이다. 지금 당장의 치욕은 우리가 참을 수 있다. 하지만 만약에 여기에서 대항하다가 우리가 다 백성들까지 다 죽으면 그거 누가 책임질 거냐? 둘이 막 싸워. 그래서 주화론, 주전론 누가 이긴다? 주화론이 이깁니다. 그래서 인조가 항복하는 거를 이제 선택을 하거든요. 그래서 결국 어떻게 합니까? 남한산성에서 나와가지고 청태종이 높은 제단 위에 다 의기양양하게 딱 앉아있고 신하들하고 자기 아들들하고 왕하고 전부 나와가지고 어떻게 한다? 황제 앞에 무릎을 꿇고 309 고두례를 실시한단 말이에요. 309 고두례. 그게 뭐냐? 땅바닥에다가 뻥뻥 머리를 찍으면서 절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황제는 어떻게 한다? 너가 드디어 나의 꼬붕이 되었구나. 너를 나의 꼬붕으로 인정한다. 그걸 보통 뭐라고 하느냐? 삼전도의 치욕이라고 합니다. 도자가 여러분들 섬도자가 아닙니다. 이거 나루도자예요. 나루. 삼전도라고 하는 나루터에서, 나루터 주변에서 이 항복의식을 치렀거든. 그래서 이 삼전도의 치욕으로 정말 엄청난 굴욕을 겪는데 이때 왕자 2명이 다 잡혀갑니다. 청나라에. 인조의 왕자, 다음 왕이 될 사람. 소현세자하고 복림대군.
큰형, 작은 동생 두 사람이 어떻게 하냐면 끌려가요. 그 청나라에 10년 동안 인질로 있었어. 그리고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다 사로잡혀서 청나라로 끌려갑니다. 노예로 막 팔리고 이랬겠죠. 그래서 이 어마어마한 사건을 뭐라고 하냐면 이제 병자호란이라고 하는데, 이 병자호란 때 있었던 인물들 이름 잘 기억하셔야 돼요. 뭐 임경업 장군이라든지 김준용, 뭐 광개선 전투, 그 다음에 김상용이라고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 김상용은 그 인조가 항복했다라는 소식을 듣고 내 얼굴을 들고 다닐 수가 없다 그러면서 화약더미에다가 스스로 불을 붙여가지고 폭사했어요. 화약더미가 이렇게 있잖아. 거기 불을 붙여가지고 거기에 뛰어들었다니까. 그거 뻥! 시체 못 찾았겠죠? 예. 그래서 이 3년도의 치욕 보여주는 유명한 작품이 남한산성이라는 작품이 있잖아. 3년도에 옛날에 한번 보여준 적 있죠? 3년도의 치욕 장면이죠. 자, 그래서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인조의 이제 그 호란, 요거 핵심 내용이 이제 있고요. 이거는 좀 별개의 얘기인데 요것만 하고 이제 마무리 지을게요. 이때 인조 시기 때 생뚱맞은데 갑자기 네덜란드인이 우리나라에 왔었습니다. 네덜란드 풍차. 무슨 말이냐면은 그 벨테브레라는 사람이 있어요. 벨테브레. 벨테. 어떻게 알아요? 파견 맞아요. 어떻게 알아요? 교양만두. 고향만두? 고향만두라고 하는 줄 알았네. 교양 뭐? 만두라고 그 유튜브 채널에. 뭐 뭔지 모르겠는데 어제 그게 있어요. 그래서 벨테브레라고 하는 네덜란드인인데 이 사람이 그 일본어로 이렇게 교류 이런 거 하다가 이게 표류를 당했어. 표류를 당해가지고 우리나라를 이렇게 떠내려 내려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what the hell, 이거 어딥니까? 이렇게 물어보니까, 조선이야, 조선. 이러면서, 나 우리나라로 돌려보내줘요. 이렇게 얘기하는데, 안 돼, 너 잡았어. 포켓몬이야. 이러면서. 그래서 네덜란드산 포켓몬을 잡았어요. 그래가지고 이 벨테브레를 뭘로 썼냐면, 훈련도감에 소속시켰어요. 훈련도감에. 왜냐하면, 당시에 이 외국인들이 뭐를 만드는 재주가 있다라고 이제 알아들었냐면은, 대포 같은 거 있잖아. 대포 같은 거. 조총이나 대포 같은 거 만드는 기술이 있다 이래가지고 벨테브레를 훈련도감에 소속시켜가지고 거기서 생 노가다를 시켜요. 그래서 벨테브레가 처음에는 이제 뭐라고 해야 되지? 이렇게 고향에 대한 그리움도 있었을 거 아니야. 근데 도저히 여기를 빠져나갈 수가 없는 거야. 그래서 포기했어요. 그래서 이름도 받았어. 이름이 이제 박연이야. 박연. 왜냐하면은 얘가 얀 벨테브레인가 그래. 이름이 얀 벨테브레. 그러니까 얀이 어로 이렇게 발음될 수 있잖아요, 우리나라. 그래서 그냥 성은 박씨를 주고, 얘따 박씨. 그 다음에 얀연이라고 박연. 그래서 박연이라는 사람으로 우리나라에 죽을 때까지 살았었어요, 이 사람. 그리고 결혼까지 했었어요, 우리나라 여자랑. 예. 그래가지고 이 사람을 시조로 하는 박씨가 우리나라에 있다고 들었어요, 제가. 그럼 약간 이국적으로 생겼겠죠? 네덜란드 박씨. 네덜란드 박씨? 네덜란드 박씨는 아니고, 그래서 박연이 있었고요. 실제로 웃긴 건 뭐냐면은 나중에 효종, 이거 다음에 이제 효종인데, 효종 시기 때 또 네덜란드인이 떠내려와요. 맛집이야, 맛집. 그 사람 훨씬 유명해. 하멜이라는 사람이야, 하멜. 하멜 표류기의 하멜이라는 사람인데, 이 하멜은 우리나라 사람들 개극혐했거든. 왜냐하면 자기 나라로 돌아가고 싶은데 몇 번 돌아가고 싶다고 얘기를 했었어. 근데 너는 우리가 잡은 포켓몬이기 때문에 못 가 이랬단 말이야. 그래가지고 이제 나중에 그 하멜이 진짜 나중에 어떻게든 도망가가지고 다시 돌아가거든요. 자기 나라 고국으로. 그 자기의 그 경험담을 담은 하멜 표류기라는 걸 만드는데 거기 우리 조선 사람들 욕 진짜 많이 났어요. 근데 웃긴 건 뭐냐면은 벨테브레가 하멜이 표류했었을 때 있었거든. 근데 정착해가지고 상처 들고 있었단 말이야. 근데 같은 나라 사람이잖아. 그래갖고 하멜하고 벨테브레하고 만났어요. 박연하고. 그래갖고 통역 좀 하라고 이렇게 얘기했는데 너무 웃긴 건 뭔 줄 알아? 박연이 네덜란드 말을 다 까먹었어. 네덜란드 말 다 까먹었어. 그래갖고 하멜하고 같은 나라 사람이잖아. 야, 통역 좀 해봐. 이렇게 얘기하는데 나 네덜란드 말 다 까먹었다. 이렇게. 근데 또 좀 대화를 해보니까 또 옛날 기억이 또 나가지고 얘기했는데 그때 하멜한테 벨테브레가 했던 말이 유명해. 뭐라 그랬는 줄 알아? 넌 여기서 도망갈 수 없다. 희망을 버려라. 하멜한테 희망을 버리라 그랬어. 그러니까 하멜이 What the hell! 이러면서 야, 너 우리나라 사람이잖아. 너 왜 나한테 희망을 버리라 그래. 근데 이미 벨테브레는 한국 그 이름도 받았고 아내하고 자식까지 있었단 말이야. 자식을 2명이나 낳았대요.
그래서 너는 여기서 도망가는 것을 포기해라 이렇게 얘기했다고 그래요. 벨테브레가. 너도 받아라 이렇게. 우리 네덜란드 마을을 만들자 이러면서. 자, 차이나타운처럼 네덜란드. 그렇죠, 그렇죠. 아니 저기 여러분들 그 한 명씩 내리고. 후쿠오카 저기 어디 큐슈 지역에 후쿠오카 여행 가면은 여러분들 그 일본에 네덜란드 마을 있잖아. 아, 그 재밌어요 거기. 그 하우스텐보스라고 있어요. 하우스텐보스. 아, 유명해. 디즈니랜드만큼 유명해. 그래서 하우스텐보스라고 있는데 거기 아예 네덜란드 마을 같은 거를 조성해놨어. 그러니까 테마파크야, 테마파크. 네덜란드 사람들이 실제로 사는 건 아니고. 그래서 가면은 튤립 축제하고 막 그래요. 막 풍차 돌아가고 있고. 그런 건데 거기는 훨씬 더 테마파크야, 테마파크. 왜냐하면 일본이 네덜란드하고 진짜 많이 교류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떠들어가 많이. 그렇죠. 일본하고 교류를 많이 하니까 네덜란드 사람들이 일본하고 원래 교류하려고 그랬었는데 난파당해가지고 우리 조선으로, 헬조선으로 온 거예요. 그래서 포기해라. 포기해라, 네덜란드인. 넌 여기서 절대 빠져나갈 수 없다. 이러면서. 훈련도감에 들어가라. 이러면서. 난 청포 만들 줄 몰라요. 이러는데, 닥쳐! 쫙! 이러면서. 박연이, 야, 내가 만들라 그랬잖아. 하멜은 실제로 총포 만드는 기술이 없었다 그래요. 하멜은 그거였거든. 항해사였다 그래, 항해사. 항해사인데 총포를 어떻게 만드냐고. 근데 막 조선 놈들이 막 가가지고 촥! 이러면서 건방지 네덜란드인 같은 이러면서 채찍 때리고 막. 그래서 하멜이 그때 너무 서럽고 열받아가지고 어떻게든 내가 도망가야 되겠다. 근데 이들이 모신 나라가 어느 나라다? 청나라다. 이때 당시에는 이제 청나라니까 효종대니까 청나라다. 그래갖고 청나라 사신이 왔었을 때 하멜이 숨어 있다가 자기 동료들과 함께 제발 여기 풀어주세요 이러면서 청나라 애들한테 가가지고 갑자기 뛰어들어가지고 사신들한테 여기 조선인들이 우리 영위하고 있어요. 그러는데 우리 조선 사람들이 욕하러 진짜 나빠. 하멜이 끌려나갔대. 근데 너무 웃긴 건 뭔 줄 알아? 청나라 사람들 뭐야 이 신경도 안 썼대요. 신경도. 그래가지고 울고 막. 그래갖고 그때 청나라 사신들한테 그런 짓을 했다고 사형당할 뻔했어 하멜. 그래가지고 벨테브레가 와가지고 너 좀 있으면 죽음 이러면서 3일째 처형당할 것이. 근데 처형은 안 당했어요. 그때 하멜이 누구였더라 그 효종의 형제인가 걔한테 가가지고 왕자인가 걔한테 빌었다 그러더라고. 제발 살려달라고. 찌질한 짓은 다 했네. 근데 결국은 나중에 탈출했어. 나중에 탈출해가지고 일본 갔다가 나중에 이제 네덜란드로 돌아가요. 거기서 이제 복수의 이제 글을 적죠. 하멜 표류기, 헬조선에 대해서 막 이러면서. 그래서 하멜 표류기가 조선 사람들의 조선 그 경험에 대한 악담이 진짜 많아요. 조선 사람들 진짜 나쁘다고. 나를 훈련도감에 가둬놓고 노가다 시키고 이러면서. 그런 재밌는 사실이 있었어요. 벨테브레 훈련도감에 소속돼 있었습니다. 자, 그럼 광해군하고 인조 정리하고 끝낼게요. 자, 광해군 임진왜란 피해 수습하고요. 대동법은 있다 하고요. 무슨 외교 실시했다? 중립외교. 중립외교가 뭐예요? 명과 청 사이에서 또 이제 아슬아슬한 그 줄을 타는 겁니다. 당시에 명나라가 구원 요청했는데 누구를 대장으로? 강홍립을 대장으로 해가지고 1만 명을 파견했지만 싸우지 말라고 밀지 내리죠. 그러니까 이제 서인이 어떻게 합니까? 이거에 대해서 엄청나게 비난을 하죠. 북인은 지지합니다. 서인은 제조지은을 지었다. 윤리적으로 굉장히 나쁜 임금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고, 이때 이제 결정적인 계기가 뭐예요? 폐모살제. 영창대군과 자기 배다른 어머니였던 인목대비를 어떻게 한다? 완전히 홀대하고 영창대군을 아예 죽여버렸죠. 그래서 이거를 두 개의 계기로, 중립외교하고 폐모살제를 계기로 해서 뭐가 일어난다? 인조반정이 일어난다. 그래서 누가 왕이 돼요? 인조가 되고 광해군은 폐위되죠. 그리고 이때 만들어진 유명한 의학서적 동의보감 반드시 외워두시고요. 그 다음에 인조가 이제 친명배금 정책 실시합니다. 친명배금이 뭐예요? 명하고 친하게 지내고 후금을 멀리한다 이런 뜻이잖아. 그래서 오랑캐라고 멀리하고 이러니까 이제 빡친 상태에서 이괄의 난이 일어나죠. 그냥 난이 일어나는데 이걸 진압을 했어. 근데 잔당들이 후금에 가가지고 막 일러 바치잖아. 그래서 후금이 형제의 맹약을 요구하면서 쳐들어오는데 이때 누가 활약해? 이름 정도 외워두셔야 돼요. 정봉수, 용골산성 반드시 외워두셔야 됩니다. 사람 이름 정도 이런 정도 외우셔야 돼. 이거 그냥 넘어가면 안 돼. 정봉수의 활약으로 용골산성에서 승리했지만 결국 어떻게 하냐면은 결정적인 거는 강화도로 피신하면서 그리고 아직까지 이제 명나라가 정리되지 않은 상태에서 후금은 그냥 물러난다라는 겁니다. 진또배기는 뭐예요? 병자호란입니다.
이때는 아예 명나라가 다 진압이 되고 청나라가 세워진 거란 말이야. 후금이 피카츄에서 라이추를 벌써 진화했단 말이야. 그래서 뭘 요구해요? 군신의 맹약, 청태종, 홍타이치가 직접 쳐들어오잖아. 이때 임경업 장군, 김준용 장군 이런 사람들이 백마산성이나 광교산 전투에서 항전을 하지만 결국 남한산성에서 피신한 인조가 삼전도의 굴욕을 통해서 항복을 하면서 뭐 아무 의미 없는 전투가 돼버렸죠. 그죠? 그래서 이때 소현세자 끌려가고 복림대군 끌려가고 절단이 났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때 이제 청나라랑 항복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과 청나라한테 항복하면 안 된다 이렇게 두 파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주화론, 주전론, 그죠? 주화론 같은 경우에 최명길, 주전론 같은 경우에 김상원 반드시 기억을 해두시고 이때 그 벨테브레라고 하는 네덜란드인이 제주도에 표류했다가 박연이라는 이름으로 조선에 정착해서 살았는데 훈련도감에 소속되어 있었다는 걸 기억을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면은 조선 정치사 포문을 드디어 열었고요. 이제 내일 효종, 현종, 숙종 한 타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영조, 정조에서 한 타임에서 두 타임 할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날 이제 세도 정치 할 거고요. 자, 정리해 주시고요.